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팩트입니다. 인간이 비굴하고 싶어서 비굴한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저절로 비굴해집니다. 돈 자랑 티내지 마시고 한 푼이라도 모아야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비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 뭔가 지금 돈이 없고 궁지에 몰리면 비굴해집니다. 누구나 비굴해집니다. 누구나.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라디오스타는 영화 아십니까? 라디오스타? 그 박중훈 씨하고 이제 안성기 씨 나온 영화.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박중훈 씨가 주인공으로 이제 한때 잘 나가는 이제 가수 나오고 채곤으로 나오거든요. 안성기 씨는 그 채곤의 매니저로 나와요. 한때 잘 나갈 때는 이제 막 불러주는 거 많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서 이제 한물 가니까 아무런 찾는 사람 없는가. 그래서 막 이제 지방 이제 외딴 데 가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잘 봐달라고 이렇게 막 매니저 가가지고 라디오 하니까 잘 봐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알람방 낀단 말이야. 잘 나갈 땐 그러지 않았는데. 물론 그게 비호라도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 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처지가 안 좋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아무리 왕년에 잘 나가고 뭐 능력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건 옛날 얘기죠. 현재는 다른 거니까. 예. 내가 아무리 잘 나갔다고 옛날 감성 가지고 요즘 사람들한테 대하면 안 되지. 요즘 사람들 내가 잘 나가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비건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일단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사는 곳이 못하는 거야. 이름은 못하는 거죠.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이름 못해 먹고 사니까 어떻게 돼? 누구한테 빌붙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비건 행동 중에 하나가 다 큰 자식이 부모님한테 어쩌서 하는 거. 이것도 비굴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야. 대학교가 다 보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사지 멀쩡하고 아픈 데가 없는데 자기 뭐 일하기 싫다고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용돈 받고 밥 먹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찌 따지면 비굴한 거죠. 뭐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없으면 염치가 없는 행동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요즘에 그런 거 많다고 하잖아. 무전취식. 무전취식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나서 계산하러 톡 끼는 거예요. 돈이 많았으면 그렇게 하고 돈이 많았으면 돈이 없으니까 돈은 없는데 음식은 먹고 싶고 근데 내일 돈은 없고 톡 끼는 거 아니에요. 무전취식은 사실 과실이 아닙니다. 고입니다. 거의 대놓고 이제 노리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무전취식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잖아. 왜 그래?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기본적 어떤 자존심, 양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좀 돈 없고 이제 노숙자 같은 분들이 그런 무전취식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잖아. 일반 사람들도. 그 왜 그래? 일반 사람도 요즘에 돈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도 막 먹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먹고 째는 거야 이게. 그리고 최근에 노숙자가 많아졌다고 하잖아. 노숙자. 그 노숙하신 분들 보면 동양하신 분도 있고 나라에 돈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돈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그런 먹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먹튀라고 하면 좀 나이가 있고 좀 뭐 어르신분들이나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이 없어 그랬구나. 뭐 행동은 나쁘지만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심이 박살난 거야. 돈이 없으면 그런 행동 많이 한다니까. 그 친구 돈이 많아 벌었어 봐. 그 돈 아까 하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통 돈이 많을수록 기본적인 체면이나 앞가림 같은 거 신경 쓴단 말이죠. 근데 내가 가진 게 없고 형편이 안 좋으니까
뭐 이딴 거 해도 모르겠지 싶은 거야 이게. 양심을 파는 거죠 이게. 단돈 몇만 원에. 그래서 돈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범죄 같은 것들. 범죄도 돈 많은 사람들은 웬만한 범죄는 안 저지르죠. 잃을 게 많으니까. 근데 돈 없는 사람들, 잃을 게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건 내가 이제 뭐 손해볼 게 없다. 더 이상 뭐 물러날 데가 없다. 이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워 이게. 살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동네 수준이 안 좋고 좀 가난한 동네 싶으면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전과자가 많이 사는 거고. 그런 데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경찰분들이 근무하기 힘들어하고 사건 사고 많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런 지역을 뭐라 부르냐? 우범지라 부르죠. 우범지대. 우범지라 부르고 경찰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 따로 관리한다고 해서 이제 따로 관리하는 그 서류가 뭐냐 하면 우범자 첩보수지가 있어요. 우범자 첩보수지. 그러니까 우범자가 뭐냐 하면 그런 강력범죄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요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 관리하는 거죠. 왜냐? 그런 사람들은 출소하고 나서도 재범률이 높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동네 많이 살겠어요? 아니잖아.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좀 동네 수준이 떨어진 데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경찰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뭔지 저지를지 모르니까 특별 관리하겠죠.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도 그런 비굴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뭔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생계형 범죄 같은 것도 많이 저지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먹튀 같은 것도 생계형 범죄야. 엄밀히 따지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자가 못 되면 가난한 거고 가난을 벗어나려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식이죠. 그 부자와 가난 사이에 수많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들의 간격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난하다 생각되면 꼭대기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계단 두세 칸 위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성공했다면 그게 바로 성장이고 가난이 난 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이 좀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말하는 거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부자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사람도 부자 못 됩니다. 못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부자 성공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 나는 이게 문제야. 일반 서민들이 부자 성공을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게 문제예요.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는 부자나 성공은 극소수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뭐 미국, 유럽 같은 나라 가더라도 부자든 극소수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봐봐. 중국도 부자든 극소수예요. 상류층은 3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15억 인구 중에. 3천이 많은 것 같지만 중국의 전체 인구 생각하면 많은 게 아니죠. 소수죠, 소수. 상류층이 한 3천이고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은 1,000만도 안 될걸? 정말 부자라고 말 수 있는 사람. 근데 어떤 나라는 있잖아요. 일반 사람이 노력을 해서 그 위치까지 간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노력하지 말라는 건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근본적인 문제 뭔지 아세요? 자꾸 뭔가 사고를 이분법적인 논리로 가는 거야.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냐 하면 내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반 사람도 노력해도 부자가 못 된다.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붕어 형,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가 못 되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얘기해. 아니, 제가 부자가 못 된다고 했지. 부자가 못 되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노력은 다 해야 돼. 부자가 못 되지 않죠. 지금 가난한 상태보다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결단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해. 진짜 이렇게 인지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이 병들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뭔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의미가 없죠? 이게 저게 망가진 거라니까. 부자가 못 된다 뭐가 의미가 없어. 아니,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만 탈출해도 삶이 얼마나 좋아지는데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목적 뭐냐면 가난을 탈출하는 거예요. 자기 집 못 가진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기 집을 가지는 거야. 그럼 부자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는 것만으로 삶의 질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건 제가 경험했거든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떤 신도시의 어떤 목 좋은 데 말고 그냥 자기 집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남의 집에 얹혀 살 때보다 삶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져. 진짜로. 그것만 해도 나는 내 인생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거라고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 성공은 뭐 어떤 거입니까? 고층 빌딩에 살고, 누구나 전 아파트에 살고, 객관적 상류층의 어떤 그런 삶을 누리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위권의 어떤 소득을 가지며, 남들한테 꿀리지 않고 인정받고 자랑질해야 그게 성공한 걸로 알고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우린 성공한 게 아니다. 우린 부자가 된 게 아니라고 판단하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사고가 굉장히 질적으로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아.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겠습니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안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실패는 안 해. 여러분,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엎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엎어지지 않는 게. 괜히 무리해서. 지금 봐봐. 지금 일반 서민들이 왜 힘드냐면 괜히 무리해서 영끌하다가 투자하다가 자영업하다가 엎어져서 문제잖아. 엎어져가지고. 맞잖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거북선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상가 연가를 안 쓰면 먹고 사는데 그렇게까지 문제 있진 않아. 뭐 엄청나게 넉넉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뭐 나이 먹어서 과도한 채무를 지지 않고 뭐집 있고 자산 있으면 적절하게 소일거리만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충분해. 근데 괜히 뭐 나이 먹어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욕심부리다가 골로 가는 거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연끌하신 분들 연끌 안 해도 먹고 살잖아. 연끌 안 해도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출 적당히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집에 살면 그렇게 개고생 안 한다니까. 근데 괜히 막 욕심부려서 어떻게 뭐 몇억 좀 차익 좀 보겠다고 무리에 대출 받았다가 골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큰 욕심 바라고 무리해서 자빠지니까 지금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이 한 번 투자를 실패해보잖아. 상당수 못 일어납니다. 한 번 실패 끝납니다. 인생이란 게임이 끝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연끌 실패, 아니면 이제 그런 비트 투자 실패, 뭐 자영업 실패, 이거 한 번 실패만 해도 남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니까. 5년, 10년 고생하는 게 아니야. 20년, 30년 고생할 수 있어.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요, 성공보다, 그러니까 뭔가 부자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여기서 한 계단씩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아니, 이렇게 모아봤자 부자 안 되는 거 뭐하러 힘들게 모아. 이딴 생각 가지면 안 돼. 지금 사람들이 사고가 병든 게 이거예요. 자꾸 뭔가 있잖아요. 남들이 알아주는 거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이게 어떻게 배운 사람 마인드지, 이게? 나 이럴 거면 사교 왜 배운지 모르겠어. 공부 왜 그렇게 빡세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지성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맨날 달다 외우고 적고 달다 외우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정작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정말 살아가는데 실생활에 도움되는 지식은 그렇게 많이 없는 거야. 철학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휩쓸리고 불나방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랬다가 막상 이득 못 보고 돈만 날리고 자기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제대로 공부조차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신문상의 어떤 그런 그 탈출은 사실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흑수저면 동수저로 목적을 해. 동수저. 동수저만 돼도 살만해. 근데 사람들이 자꾸 금수저 바라보고 우리하다가 골로 가는 거야. 흑수저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수저 자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 뭐 아니면 도 그 논리가 가장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도 있는 건데.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 사이에 수많은 계단이 있고 중산층과 상류층 사이에도 계단이 있어. 그럼 우리는 한 번에 그 몇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계단씩 올라가야 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자꾸 뭔가 한 번에 계층 이동하려고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